넷플릭스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웹드라마 수리남의 실존 인물이었던 대한민국 마약왕 조봉행에 대해 알아보자. 조봉행은 1980년대 선박냉동 기사로 일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1994년 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자 남미의 수리남으로 도망쳐 수리남 국적을 취득하였다. 이후 조봉행은 남미 최대 마약 카르텔 조직 칼리 카르텔과 손을 잡고 마약 사업을 시작했다. 그는 오랜 수리남 거주 생활 덕분에 사업은 빠르게 번창하였고 수리남 고위층과 군, 경찰과도 두터운 친분을 맺었다. 또 수리남 대통령 대시 바우테라서와도 오랜 친분이 있었다고 한다. 조봉행은 이러한 인맥으로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그는 현지 한국 교포들을 포섭해 마약을 보석이라 속여 마약 운반책으로 이용하였다. 운반책들은 대부분 형편이 어려운 주부, 대학생 등이었고 사정도 모른 채 현지에서 마약 운반 혐의로 체포되거나 구금되기도 하였다. 이 피해자 중 한 명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가 바로 전도연, 고수 주연의 집으로 가는 길이다. 조봉행의 마약 사업은 전 세계로 퍼져갔고 2005년에는 인터폴 수배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그는 일본과 마약 거래를 하며 한국으로 마약 공급도 계획하고 있었다. 이 소식을 접한 국정원과 검찰은 조봉행 체포를 위한 계획을 세웠지만 마땅치 않았다. 그 이유는 수리남과 대한민국은 수교 관계지만 현지에 대사관이 없었으며 조봉행이 수리남 경찰과 군 조직을 모두 매수했기 때문에 협조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국정원이 뜻밖의 인물을 찾아 돌파구를 마련했다. 바로 K씨의 등장. 드라마에서는 강인구로 나온 인물이다. K씨는 수리남에서 조봉행 때문에 사업에 실패하고 피해를 본 사람이었다. 국정원은 K씨에게 조봉행 검거에 협조를 요청하였고 K씨는 위험한 일이었지만 국정원의 협조 요청을 수락했다. 이후 K씨는 국정원과 DEA가 꾸며낸 가상의 재미교포 마약상과 조봉행 사이의 마약 거래를 중개하는 마약 거래 브로커로 위장하여 조봉행에게 접근하였다. 그리고 K씨는 조봉행 집에서 생활하였고 비밀 유지를 위해 특정 시간에만 국정원과 연락하였다. K씨는 두려움에 항상 권총을 베개 밑에 두고 잤다고 한다. 2008년 9월 어느 날 저녁 K씨가 거래할 마약을 직접 파야겠다라고 요구하자 조봉행은 K씨를 복면에 씌워 코카인이 있는 창고로 데려갔다. K씨는 불빛과 차량의 움직임 등으로 창고의 경로를 파악해 국정원에게 알려주고 창고를 급습하여 조봉행 검거를 요청하였다. 하지만 DEA가 마약 조직원들과 대규모 총격전으로 인명피해를 우려해 작전을 꺼렸다. 결국 현지 체포 작전은 실패했다. 이로 인해 K씨는 신변이 위험해져 2008년 9월에 귀국했다. 귀국 후 국정원과 DEA 그리고 K씨는 새 작전을 짰다. 바로 조봉행을 수리남 밖으로 유인해 체포하기로 한 것이다. K씨는 조봉행과 전화로 거래를 하며 조봉행에게 미국 마약 상위 1조 원의 코카인을 원한다. 액수와 송금 방법은 만나서 얘기하자라고 제안했다. 그러자 조봉행은 K씨에게 수리남으로 들어오라 했지만 K씨는 일부러 조봉행의 전화를 받지 않고 애타게 만들었다고 한다. 반년 동안 조봉행을 설득하여 브라질에서 만나기로 한다. K씨와 국정원은 브라질로 가서 현지 경찰들까지 동원해 조봉행을 기다렸지만 약속한 시간인 오후 5시에 조봉행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자 허탕을 쳤다고 생각한 현지 경찰들이 철수하려고 하자 K씨는 휴대전화를 꺼내 조봉행과 연락하는 척하며 현지 경찰의 철수를 늦추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시간 뒤 나타난 조봉행을 체포할 수 있었다고 한다. 이렇게 허무하게 잡힌 조봉행은 국내로 압송되어 사기 및 마약 밀수 혐의로 재판장에 오르게 되었지만 기소된 혐의가 단 4건의 마약 거래밖에 없어 고작 징역 10년과 벌금 1억을 선고받았다고 한다. 조봉행은 출소 후 수리남으로 돌아가 조용히 살고 있다는 건 루머였고 수리남 실존 인물 조봉행은 최근 기사에 따르면 2016년 한국에서 복역 중 사망했다고 한다.